예, 여러분들 시험 본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경기도 본다고 일주일 전에 경상북도 봤잖아요. 근데 경기도를 위해서 경북에서 시험 본 거를 공부한 학생들, 공부를 하고 나서 이번에 시험 본 학생들은 이 경기도가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고요.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헷갈리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 조금 강조하면서 한 문제씩 풀어 나가도록 합시다. 1번이에요. 바닥 상태 전자 배치, 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홀 전자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 산소가 되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오비탈이죠. 홀전자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얘는 원자번호 3번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나오는 게 분소가 이제 좀 특징이에요.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1s2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2s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개 오비탈은 전자가 2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s1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s2, 2s2는 다 채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2p는 p 오비탈은 3개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리튬에 지금 전자가 하나 채워졌어요. 리튬에 홀전자가 1개입니다. 그 다음 베릴륨은 전자 1개 얻은 거죠. 그러면 홀전자가 없는 거죠. 붕소는 지금 현재 홀전자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탄소는 전자를 갖다가 1개 얻은 거죠. 전자 1개 얻었으면 홀전자가 2개. 질소는 전자를 또 1개 얻었으니까 홀전자가 3개가 되는 거고요. 산소는 홀전자를 또 얻었으니까 이제 홀전자는 2개가 되겠죠. 플로린은 전자 1개를 또 얻었으니까 이제는 홀전자가 1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홀전자가 제일 많은 거 몇 쪽? 15족이다. 됐습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홀전자가 제일 많은 건 15족이고 대신에 지금 여기서 묻는 거는 어디? 리튬, 붕소, 탄소, 플로린 얘 묻고 있는 거죠. 홀전자가 제일 많은 건 뭐가 되겠습니까? 탄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2번도 좀 평이한 문제였어요. 2번은 평이한 문제고 여러분들 양자수의 조합을 갖다가 이제 따져볼 때 그러니까 양자수의 조합을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 양자수의 조합에 해당하는 오비탈은 무슨 오비탈인가 이런 문제 많이 좀 풀어봤었죠. 그죠? 근데 그때 따질 때 제일 중요한 양자수가 뭐냐면 바로 부양자수예요. 부양자수 L이 나오는 거죠. 부양자수 L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양자수의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양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 오비탈은 0이 되고 P는 1이 되고요. D는 2가 되고 F는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기양자수인데요. 여기 이제 정답이 요 키포인트는 자기양자수가 키포인트였죠. 이 문제 풀 때. 그래서 이 자기양자수는 뭐냐면 마이너스 부양자수에서 플러스 부양자수 이 범위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A는 무슨 오비탈일까요? 4, 3 나왔으니까 A는 4F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무슨 오비탈일까요? B가요? B는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부양자수에서 플러스 부양자수로 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자기양자수가 부양자수는 0인데 자기양자수가 마이너스 2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양자수의 조합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B가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C는 무슨 오비탈일까요? 그죠? C는 2P가 나오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나올 수 없는 양자수의 조합은 2번이 나오는 거죠.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죠. 뭐 1번, 2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3번입니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에요. 그럼 연소 반응이니까 일단 연소 반응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수 맞추는 건 다 알 수 있는 거죠. CO2, 그 다음에 H2O 이렇게 갑니다. 전부 다 기체예요. 기체.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체니까 제가 상태는 다 생략을 일단 했어요. 전부 다 G니까 전부 다 기체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반응을 했는데 지금 메테인이 1몰이에요. 현재 지금 메테인이 1몰입니다. 메테인 1몰이 그죠? 키포인트가 뭐냐면 모두 CO2하고 H2O로 변했대요. 그러면 메테인 1몰은 다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모두 CO2하고 H2O로 바뀌었다는 거니까. 그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탄소는 다 일로 갔죠? 여기 있는 수소는 다 일로 갔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메테인 1몰이 다 반응을 해버리면 CO2는 1몰이 생성이 되고 H2O 2몰이 생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메테인 1몰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총 몰수가 5몰이래요. 총 몰수가 5몰입니다. 그러면 지금 CO2 1몰, H2O 2몰 나왔으니까 총 몰수가 5몰이면 산소는 2몰이 나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산소는 2몰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총 몰수가 5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 건 뭘 묻고 있냐면 부분 압력을 묻고 있어요. 부분 압력을 묻고 있습니다. 부분 압력 구하는 공식은 뭘까요? 전체 압력 곱하기 몰 분율이 되겠죠. 부분 압력 구하는 공식은 전체 압력 곱하기 몰 분율. 됐습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전체 압력 친절하게 나와 있죠? 2기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몰 분율이 뭡니까? 전체 몰 수분의 각 성분의 몰수. 전체는 5몰입니다. 산소의 몰 분율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산소의 부분 압력은 얼마 나옵니까? 0.8 atm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요거 정답은 3번이 나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것도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이제 좀 꽤 있었는데 4번은요 되게 생소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긴 하지만 이거 집중하면 답 의외로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4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맞춘다는 얘기는 뭡니까? 개수를 맞춘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는 걸 균형을 맞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는요 반응식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이거 한번 또 써볼까요? 메테인 이렇게 해서 일단 개수를 우리가 개수 맞추는 건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개수를 이렇게 맞출 수는 있습니다. 개수 맞췄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한계시약 뭡니까? 반응이 끝나고 나서 사라지는 게 한계시약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생소한 말이 수율이라고 돼 있죠. 그죠? 디귿에 보면 이론적 수율, 이와 같은 말 나와 있잖아요. 얘가 뭡니까? 수득률이라고 해서 생성물, 얼만큼 많이 생성이 됐느냐, 그 얘기예요. 이거 한번 해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수득률이 뭐냐면 이론적 생성물 분의 실제 생성물. 기억나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득률이 되는 건데 결국은 얼만큼의 생성물을 얻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끝난 후에 지금 뭡니까? 한계시약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반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반응 전, 그 다음에 얘는 반응, 그 다음에 반응 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임의로 한번 넣어볼게요. 얘가 지금 4가 됐고요. 얘가 지금 6몰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반응한 몰수비, 이 개수 B라는 거, 이거 엄청 강조했었는데 이 개수 B가 의미하는 게 반응한 몰수비예요.
개수 B가 의미하는 게 반응 한 몰수 B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대 2대 1대 2로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얘가 3 반응하면 되겠죠? 6 반응하면 되겠죠? 3 반응하면 되겠죠? 6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반응해서 사라지는 거고요. 생성물은 없다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응 후에는 얼마가 남습니까? 얘는요 1몰이 남아요. 제로가 되고요. 3몰이 남고 6몰이 나오는 겁니다. 되나요? 그러면 이와 같이 개수를 맞추니까 뭐를 알 수 있습니까? 뭘 알 수 있나요? 반응한 몰수비 이렇게 반응을 하고 나니까 아하 얘가 다 사라졌구나. 한계 시약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계 시약을 알 수 있기 위해서 일단 개수를 갖다가 맞춥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생성물 사이의 비율을 알 수 있는 거죠. 생성물 사이의 비율을 알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의 이론적 수율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생성물이 얼만큼 생성이 됐는지 이론적 수율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알려면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억, 니은, D가 남았습니다. 화학 한계 시약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 개수를 다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생성물 사이의 비율을 알기 위해서 개수를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만큼 많이 생성이 됐는가 이와 같은 이론적 수율을 수등률이죠. 이론적 수등률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개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확한 몰수비를 알아야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몰수를 알 수 있으면 그죠? 정확한 몰수비를 알 수 있으면 반응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는 알 수 있어요. 반응이 얼만큼 정확히 진행이 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학 반응은요. 몰수비를 몰라도 반응물만 있으면 반응하는 거죠. 그죠? 화학 반응은 반응물만 있으면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개수를 맞춰야지 우리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건 아니에요. 반응은요. 뭡니까? 반응물만 있으면 다 반응을 하는 거니까. 되나요?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되게 생소하고 도대체 이제 뭘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문제. 그죠? 그렇지만 막상 이렇게 한번 화학 반응식만 딱 써보고 우리가 했던 거 있죠? 요거만 딱 떠올리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나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에요. 그죠? 어때요? 뭐 지금까지는 4번은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긴 하겠죠. 왜냐? 생소하니까. 그렇지만 1, 2, 3번은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나머지는 쭉 한번 이제 당분간은 평이한 상태가 이어져요. 해봅시다. 진짜인지. 정해져 있네요. 나트륨과 마그네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나트륨과 마그네슘이라고 돼 있으니까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걸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원자 반지름이 누가 지금 더 큰지, 이온 반지름이 누가 지금 더 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얘를 한번 보는 건데 얘가요 원자 번호 11번 양성자 11개, 전자가 11개예요. 얘는요 원자 번호가 12번, 양성자가 12개, 전자가 12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K 껍질에 2개고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1개입니다. 얘는요 K 껍질에 2개고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2개가 나오는 거죠. 반지름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요 전자 껍질 수가 많으면 반지름이 커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양성자 수가 작을수록,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지름은 커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최외곽 전자 수가 많을수록 반지름은 커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전자 껍질 수가 똑같으니까 양성자 수가 작은 나트륨이 반지름이 더 큽니다. 됐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나트륨이 더 커야 되겠죠. 그 다음
이온 반지름이에요. 얘는 지금 이온이 되려면 전자 한 개 잃어버리고 Na 플러스가 되면 되는 거고요. Mg2+는 전자 두 개 잃어버리고 2 플러스. 그죠? 이렇게 2 플러스가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누구 반지름이 더 클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죠? 전자 껍질 수가 똑같으니까 양성자 수가 작은 나트륨이 지금 반지름이 더 크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나트륨 이온의 반지름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온화 에너지인데, 여러분들 이온화 에너지는 그래프죠. 그래프. 그죠? 얘가 원자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들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됐다고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한 거죠. 그죠? 그러면 4주기보다는 3주기, 3주기보다는 2주기, 2주기보다는 1주기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져요. 3주기보다는 2주기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 에너지가 증가한다. 물론 꺾이는 예외가 존재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3주기 나트륨과 마그네슘이니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이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묻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네온이에요. 2주기 지금 현재 18종 네온입니다. 그러면 지금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왼쪽으로 한 칸씩 보내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으로 한 칸씩 보냅니다. 그러면 나트륨의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의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이 나트륨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지금 이온화 에너지가 2차 이온화 에너지가 누가 지금 더 큽니까? 나트륨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나트륨의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마그네슘의 2차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커야 됩니다. 3번도 틀렸네요. 그 다음 4번입니다. 나트륨의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네온하고 거의 똑같다고 그랬어요. 물론 나트륨이 좀 더 크지만. 그 다음에 마그네슘의 3차 이온화 에너지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 지금 어떻게 비교하냐면 보세요. 마그네슘의 1차 이온화 에너지, 2차 이온화 에너지, 3차 이온화 에너지. 그러면 나트륨의 2차 이온화 에너지나 마그네슘의 3차 이온화 에너지가 거의 흡사한 값을 나타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세요. 지금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11개입니다. 마그네슘은 플러스 양성자가 12개예요. 그죠? 그러면 플러스 양성자가 12개란 얘기는 그만큼 최외곽 전자를 잘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더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이 전자를 떼어내서 이온으로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이온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트륨의 2차 이온화 에너지보다는요, 마그네슘의 3차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거 되겠습니까? 그죠? 왜냐? 양성자가 더 많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4번이 정답입니다. 나트륨의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마그네슘의 3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작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거 정답은 4번이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6번은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절로 갈까요?
6번도 이제 좀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6번을 갖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좀 직육면체 비슷하게 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육면체가 하니까 이 자세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지점 4개, 꼭지점 2개, 그 다음에 윗면, 아랫면, 뒷면, 뒷면, 앞면.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거는요, 요 사이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서리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작은 거는 모서리 사이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림이 약간 좀 그런데요. 한번 볼게요. 지금 이온화물이래요. 이온화물 A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온화물 AX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묻고 있는 게 지금 이 단위세포 내에서 몇 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 입자수는 지금 몇 개이냐? 이온화 에너지는 뭐냐? 전기 전도성은 있느냐? 얘를 지금 묻고 있거든요. 지금요. 작은 입자가 A라고 돼 있고 큰 입자가 X라고 돼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눈에 이제 낯익는 게 뭐냐면 X가 면심이죠. 그래서 얘를 개수를 한번 구해보면 밑에 위에 꼭지점 4개 있고요. 밑에 꼭지점이 4개 있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은 8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꼭지점 8분의 1이 8개가 있는 거고요. 요거 더하기 뭐가 됩니까? 윗면, 아랫면, 옆면, 뒷면, 앞면 이렇게 해서 면 2분의 1이 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입자수는 몇 개입니까? 4개가 되는 겁니다. 빨간 거 A는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나요? 요 X 사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모서리에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네요. 모서리 4분의 1에 지금 현재 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 있냐면 이 중간에 통째로 1개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몇 개입니까? 4개가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4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에 4번이 4개가 맞고요. 두 번째, A를 둘러싸고 있는 X의 입자수. A는 빨간 거고요. X가 지금 하얀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 거를 둘러싸고 있는 하얀 거의 개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죠. 2번도 맞습니다. 4번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지금 AX가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돼 있고 얘가 지금 S라고 돼 있죠. 뭡니까? 고체예요, 고체. 그죠? 여러분들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전기가 안 통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액체나 수용액일 때 전기가 통합니다. 액체나 AQ, 그죠? 수용액일 때 전기가 통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 뭐겠습니까? 여긴 지금 현재 S라고 구체적으로 딱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1번, 2번, 4번은 다 맞아요. 그러면 3번이 왜 틀렸느냐? 이게요. A의 이온화 에너지가 X의 이온화 에너지보다 더 크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X가 크고요. A는 작습니다. 그 다음 똑같은 3주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NaCl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NaCl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되겠죠. NaCl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 NaCl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얘가 17번, 나트륨은 11번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K껍질, 원자번호 11번, 양성자 11개, 전자가 11개니까 K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고요. L껍질에 전자가 8개, M껍질에 전자가 1개인데 거기서 전자 1개를 잃어버린 겁니다. 얘는요. K껍질에 전자가 2개고요. L껍질에 전자가 8개, M껍질에 전자가 7개에서 전자 1개 얻은 거죠. 그래서 Cl-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특징이 금속이 이온이 되면 껍질은 한계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 비금속이 이온이 되면 전자가 한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금속이 이온이 될 때는 껍질이 한계가 줄어들어요. 비금속이 이온이 될 때는 최외곽 전자가 한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누가 반지름이 더 클까요? 누가 크기가 더 큽니까? 결국은 얘가 더 크죠. 결국 뭡니까? 같은 주기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요, 비금속이 반지름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죠? 비금속이 반지름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비금속이 지금 반지름이 더 크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금속은 반지름이 작아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됩니까? 여기서 A가 뭐가 되는 거죠? A는 금속이 되는 겁니다. 작은 입자 A는 금속이 되는 거고요. 큰 입자 X는 비금속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온 에너지가 누가 지금 더 큰 거죠? 같은 3주기라고 그랬으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됐나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죠? 그 다음에 A는 금속, X는 비금속이에요. 그죠? 그러면 금속은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있는 거고 비금속은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에 존재하는 겁니다. A는 주기율표에서 왼쪽, 그 다음에 X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에 위치하는 거니까 누구의 이온 에너지가 더 큰 겁니까? X의 이온 에너지가 더 커야 되겠죠. 그죠? 3번이 정답이에요. 그죠? 그래서 A의 이온 에너지보다는 X의 이온 에너지가 더 큰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거 정답 3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금속 비금속이 차이 때문에, 그죠? 됐어요. 7번이에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미정계수법 쓰는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현재 뭐라고 돼 있죠? PbO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NH3가 돼 있습니다. PbO, NH3. 얘가 N2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2O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이게 구하기 쉽게 해놨어요. 그죠?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보기하고도 이제 매치시켜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요,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는 반드시 정수로 써야 되겠죠? 근데 얘가 1이 되면 얘는 2분의 1이 나와야 돼. 얘가 3이면 얘는 2분의 3이 나와야 돼. 안 되겠죠? 그럼 그 다음 얘가 4가 나오면 얘가 2가 돼야 되겠죠? 근데 보기에는 4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2밖에 안 되겠죠?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소는 2로 픽스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질소 됐습니다. 그러면 수소는 몇 개입니까? 6개가 되고 2개니까 3이 오면 되겠죠. 산소는 3개입니다. 여기 지금 1개니까 3이 오면 되겠죠. 납은 3개니까 여기 납이 3이 나와서 이렇게. 그죠? 몇 개입니까? 3, 2, 1, 3, 3 되는 거죠. 되나요? 한 줄로 끝나잖아요, 지금. 그죠? 정답 4번입니다. 됐고요. 8번이에요. Cl-의 몰 농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가 2몰 농도 KCl 100ml예요. 그 다음 1.5몰 농도 CaCl2 1.5몰 농도 CaCl2 얼마냐면 250m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Cl-의 농도 구하는 거예요. 그죠? Cl-의 농도. 함정이 뭡니까? 요거 Cl이 2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뭘 갖다 구합니까? 지금 몰 농도란 얘기는 용액 1000ml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용질의 몰수예요. 그러면 일단 몰수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몰수가 얼마냐면 MV가 몰수가 되겠죠. 근데 그때 V는 리터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MV는 몰수가 되는 거니까 요때 몰수는 0.2몰이 나오네요. KCl의 몰수 0.2몰.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M이 빠졌네요. 1.5 몰농도. 얼마입니까? MV는 몰수가 되겠죠? 그러면 CaCl2는 얼마냐면 0.375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Cl-의 몰농도 구하는 겁니다. 얼마 나올까요? 얼마 나옵니까? 지금 얘가 CaCl2가 0.375가 나왔다는 얘기는 Cl-는 그 2배가 되겠죠. 왜? CaCl2 1몰 속에 Cl-는 2몰 있으니까 CaCl2 0.375몰 속에는요, Cl-는 0.75몰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얼마입니까? Cl-는요, 얘가 0.2몰, 그 다음에 얘는 얼마입니까? 0.75몰이 나오겠죠. 이게 Cl-의 총 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몰농도 구할 수 있겠죠? 용액 1000ml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용질의 몰수가 몰농도고, 그죠? 얘가 총 얼마가 나왔다? 0.95몰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350ml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거죠? 0.95몰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몰농도 구할 수 있잖아요. 몰농도는 1000ml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용질의 몰수가 몰농도니까. 그죠? 그래서 비례식 풀어보도록 합시다. 350에 0.9몰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0.9몰. 그러면 용액 1000ml 속에는 몇 몰이 들어가 있는가? 얘가 바로 뭡니까? 이게 우리가 구하는 몰농도가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안 맞아떨어져요. 그렇지만 보기에서 2.7 몰농도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정답이 얼마입니까? 2번 나오는 거예요. 2.7 몰농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9번도 의외로 간단하게 나와요. 그죠? 이게 pH 구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생소해, 문제가.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9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요, 아황산 수소 소디움. 그죠? 뭡니까? 아황산 나트륨이 되겠죠? 요거의 pH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가수분해 했었는데, 가수분해 해가지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얘는 수소가 남아있어요. 수소가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보기에 K 값이 나와있죠? 이럴 때는 계산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때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얘는 뭡니까? 얘는 뭡니까? 강염기죠?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pH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한번 해봅시다. 수소가 남아있으니까 SO3- 되겠죠? 얘가 한 번 더 이온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온화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온화가 돼서 물론 약산이 되겠죠. 이제 SO3- 되고 H3O+. 얘 때문에 pH를 갖다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물론 뭐를 이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K 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소 이온 농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pH를 갖다가 어떻게 구하는 거죠? K 값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니까 수소 이온 농도 뭡니까? C알파가 되는 거죠. 요거 이용해서 pH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농도는 지금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알파 값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근데 공식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K는 C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알파 값은 뭐가 되는 겁니까? 루트 얼마가 돼요? C분의 K가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루트 KC가 되는 겁니다. KC.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pH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 이온이 나왔으니까 거기서는 KA를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0의 -7승, 얘가 0.1몰 농도, 그러면 10의 -8승이 되겠죠. 루트 10의 -8승이니까 pH는 얼마가 나올까요? 4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수소가 나와 있다거나 수소가 나와 있고요, 수소가 남아 있고,
그 다음 K 값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조금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죠? 요거 정답 1번입니다. 4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4네요, 4. 네. 그 다음 10번은요. 이건 바로 할 수 있지 않나요? 등전자가 뭡니까? 전자의 개수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SE 플러스, K 플러스가 나와 있고 CA2 플러스, 그 다음에 AR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여러분들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16이 되고 얘는 19입니다. 20이 되는 거고요. 18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뭐가 될까요? 원자번호 16번 원자번호 16번 양성자 16, 전자가 16이니까 그죠? 전자 16개에서 2개 얻었으면 전자 18개, 19개에서 1개 잃었으면 18개, 20개에서 2개 잃었으면 18개, 얘는 18개, 18쪽이니까 그러면 얘 전자는 총 18개로 얘가 바로 등전자 이온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거 3번인가요? 예, 정답 3번이 나오는 겁니다. 11번은 낚이는 사람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화씨 온도라고 있죠? 화씨 온도.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섭씨 온도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에서 많이 나오는 건 절대 온도고요. 근데 여기서는 화씨 온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화씨 온도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F도 C는 F도가 되겠죠. F도는요 섭씨 온도입니다. 섭씨 온도 곱하기 1.8이에요. 이거 더하기 얼마? 32가 되는 거예요. 요거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물의 어는 점은 0도씨가 되겠죠. 여러분들 절대 온도가요 섭씨 온도 더하기 273입니다. 그죠? 이거 정답 1번 기억 체크한 사람 있었을 거예요. 0도씨니까 얼마입니까? 물의 어는 점은 마이너스를 빼야 되겠죠? 273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거 틀렸어요. 그 다음에 물의 어는 점은 뭐와 같다? 화씨. 물의 어는 점은 0도씨니까 0을 집어넣으면 32F도씨가 되겠죠. F가 되겠죠. F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디귿은요. 섭씨 40도씨가 뭐와 화씨 뭐와 같을까요? 얘가 지금 현재 40도씨입니다. 마이너스 40도씨를 하면 얘가 지금 현재 얼마가 나옵니까? 이건 노란 걸로 쓸게요.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요 72가 나오죠. 마이너스 72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72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72에서 마이너스 32를 빼면 마이너스 4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도씨는 40 화씨 온도 F가 되는 거죠. F도 이렇게 디귿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요. 이건 빨간 걸로 할게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32도씨예요. 마이너스 32도씨. 그죠? 그러면 얘를 갖다 곱하는 겁니다. 그죠? 얘를 갖다 한번 곱해보는 거예요. 얘를 곱하면 이게 아마 70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얘를 빼는 거죠. 57.6인가 그럴 겁니다. 57.6. 그죠? 그래서 57.6 마이너스 57.6에서 그죠? 뭐가 되는 겁니까? 32를 더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5.6도씨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25.6 F가 되겠네요. F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자꾸 저도 섭씨온도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자꾸 F도 C라고 얘기하네요. 예, F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 수 있겠죠? 예, 정답 3번입니다. 10번은 됐고요. 지금 푼 게 11번이었나요?
12번은 이것도 조금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거꾸로 접근을 해줘야 돼요. 거꾸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봅시다. 포화 용액이니까 일단 요거를 써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 여러분들 용해도의 정의가 뭔데요? 용매 100g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용질의 최대 그람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수, 얘를 용해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용해도 곡선상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포화 용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용해도는 포화 용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0도씨에서 용해도가 480이에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용매 100g에 최대 480g이 녹아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액의 질량은 얼마가 나옵니까? 580g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있잖아요, 문제는 얘가 지금 100도씨가 되겠죠. 얘가 지금 현재 100도씨.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요, 10g의 물이 추가로 필요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100g 단위니까 우리 10g 단위를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10g 단위를 한번 바꿔보면 지금 현재 100도씨는 얼마가 돼 있습니까? 10g 단위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용매 10g에 최대 48g이 녹아있는 거죠. 됐죠? 용매 10g에 최대 48g이 녹아있어서 뭐가 됩니까? 용액의 질량은 58g이 나와요. 그 다음에 40도씨는 뭐냐면, 40도씨는 용매 100g에, 그죠? 용질이 지금 최대 240g이 녹아 있습니다. 용해도가 240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10g 단위로 바꿔보면, 용매 10g에, 그죠? 용질이 최대 24g이 지금 현재 녹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40도씨에서 포화 용액을 만들려면 10g이 더 필요했대. 그죠? 그러면 40도씨에서 포화 용액을 만들려면 10g이 더 필요했대요. 10g이 더 필요했대. 그죠? 그러면 10g에 24가 지금 녹아 있으려면, 그죠? 10g이 더 필요하면 20g에는 얼마입니까? 48g이 녹아 있어야 되겠죠? 됐죠? 그래야지 포화 용액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용매 20g에 48g이 녹아 있어야지 포화 용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어떤 용액이 만들어져 있었을까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제조가 돼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40도씨로 낮추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용질이 석출이 됐어요. 용질이 석출이 됐는데, 그죠? 거기다가 뭡니까? 10g을 더 추가를 했더니 포화 용액이 됐다는 겁니다. 10g을 더 추가했더니. 다시 한번. 지금 처음에는 이 상태로 제조가 됐던 거예요. 얘를 갖다가 얘를 갖다 어떻게 됩니까? 얘를 갖다가, 그죠? 40도씨로 낮췄더니 뭐가 되는 거죠? 용질이 석출이 됐다는 거죠. 그죠? 용질이 석출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10g을 더 집어넣었더니 포화 용액이 됐어요. 20g에 48g이 됐으니까 포화 용액이 된 거죠. 그죠? 10g이 추가가 됐으니까 20g에 48g이 녹아 있으니까 포화 용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58g으로 용액이 제조가 됐었던 거죠.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처음에는 이 상태로 용액이 제조가 된 겁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40도씨로 온도를 낮췄더니 석출이 됐던 거예요. 거기다가 10g을 더 집어넣었더니 포화 용액이 됐다는 얘기는 20g에 48g이 녹아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와 같은 상태로 제조가 돼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낮췄더니 석출이 됐다. 여기다가 10g을 더 집어넣었더니 20g에 48g 포화 용액이 됐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몇 g으로 처음에 제조가 됐다? 58g으로 처음에 제조가 됐다는 거예요. 되겠나요? 그래서 이거 정답 3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8g이에요.
58g. 13번입니다. 지금요, 이거는 문맥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였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얘가 AR이 되는 거고요. 이거 지금 현재 BR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더 큰 전자 친화도, 더 높은 이온화 에너지, 더 큰 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중에서 누가 전자 친화도가 더 큰가? 이 중에서 누가 전자 친화도가 더 큰가? 걔를 묶어 놓은 거고요. 이 중에서 누가 이온 에너지가 더 큰가? 이 중에서 누가 이온 에너지가 더 큰가? 얘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일단 해볼게요, 먼저. 그러면 여러분들 전자 친화도가 뭐냐면 중성 원자가 음이온되기 위해서, 그죠? 중성 원자가 전자 얻어서 음이온되기 위해서 기체 상태 중성 원자가 전자 얻어서 음이온되기 위해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전자 친화도예요. 주로 방출입니다. 흡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체 상태 중성 원자가 전자 1몰 얻어서, 그죠? 음이온되기 위해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가 전자 친화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전자 친화도가 누가 더 큰지, 이 중에 전자 친화도가 누가 더 큰지 얘를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또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전자 친화도가 크면 음이온 되기가 쉬워요. 전자 친화도가 크면 음이온 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자 친화도가 크면 음이온 되기 쉽다.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중에서 누가 전자 친화도가 더 클까요? 일단 지금 질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질소는요 1s2, 2s2, 2p3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르곤 같은 경우는요 얘는 18쪽이에요. 18쪽. 그죠? 그러면 지금 1s2, 2s2는 됐고요. P는 지금 현재 오비탈이 3개 있죠. 거기다가 전자가 채워질 때 한쪽 방향으로 전자가 채워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방향으로 전자가 채워지니까 질소는 뭡니까? 홀 전자가 3개예요. 홀 전자가 많을수록 안정하죠. 그러면 18쪽으로 안정하고요. 질소는 홀 전자가 많으니까 안정합니다. 여러분들 안정하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안정하다는 것은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거지 전자 잃는 것도 싫어하고 전자 얻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죠? 됐나요? 전자 잃는 것도 싫어하고 얻는 것도 싫어해요. 참고로 지금 질소가 이제 전자 얻게 만들어 주려면 질소는 지금 전자 얻는 거 싫어해요. 홀 전자가 많으니까 안정하니까. 그죠? 만약에 질소에다가 전자를 넣어 주려면 뭡니까? 에너지를 가해서 전자를 억지로 넣어 줘야 돼.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18쪽은 원래 안정하고요. 그 다음에 질소는 홀 전자가 많으니까 안정합니다. 원래 안정하니까, 그죠? 전자 얻는 것도 싫어하고 전자 잃는 것도 싫어한다. 됐죠? 그래서 전자 얻어서 음이온 되기가 어렵습니다. 전자 얻는 거 싫어하니까 전자 얻어서 음이온 되기 어려워요. 됐죠? 음이온 되기 어려우니까 전자 친화도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질소의 전자 친화도가 작습니다. 솔직히 이거 말하면 0에 가까워요. 아르곤도 전자 얻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죠? 전자 얻는 거 싫어하겠죠. 전자 얻는 거, 전자 얻어서 음이온 되는 거 싫어합니다. 음이온 되기 어려워요. 전자 친화도가 작습니다. 아르곤의 전자 친화도도 거의 0에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누가 전자 친화도가 더 큽니까? 이 중에서 누가 전자 친화도가 더 커요? 누굽니까? 이건 노란 걸로 할까요? 누가 전자 친화도가 더 큽니까? 탄소가 더 크죠. 이 중에서는 누가 전자 친화도가 더 큽니까? 브로민이 전자 친화도가 더 큽니다.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죠? 누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큽니까? 누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요? 일단 18쪽은 이온화 에너지가 굉장히 큰 거죠. 안정하니까. 그죠? 같은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누가 지금 이온 에너지가 더 클까요? 탄소보다는 질소의 이온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질소의 이온 에너지가 더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아르곤 18쪽의 이온 에너지가 더 큰 거죠.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크기가 누가 지금 더 큽니까? 반지름은요, 뭐가 됩니까? 전자 껍질이 많을수록, 양성자가 작을수록,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이죠? 양성자가 작을수록,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지름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은 어디로 갈수록? 반지름은요,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같은 주기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이죠. 탄소가 여기 있고 질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은 지금 누가 지금 더 큽니까? 탄소가 더 커야 되는 거고요. 얘는요, 껍질수가 브로민이 더 많죠. 그래서 브로민의 뭡니까? 반지름 크기가 더 커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이게 정답 1번이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네. 됐죠? 14번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구조는 많이 그려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구조를 직접 그립시다. 구조를 그리면 얘 구조가 어떻게 나옵니까? 얘 구조가요. 시험장 들어가서 이거 구조를 갖다 그리기 위해서, 그죠? 구조 그리는 규칙에 입각해서 구조를 갖다 그릴 시간이 없죠. 이제 NO3 같은 경우는 구조가 어떤 구조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자가 어떻게 찍혀 있다? 이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전자가 찍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뭡니까? 질산이온의 구조가 되겠죠? 이게 질산이온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명구조를 갖는다? 여러분들 지금 얘가 지금 현재 이중결합을 갖다 여기다 껐지만 실제로 지금 어떤 형태,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하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하고 얘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구조도, 그죠? 그 다음 또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실제 어떤 구조냐면 얘들을 섞어놓은 구조. 그죠? 실제는 뭐냐면 얘들을 섞어놓은 구조. 결합 길이가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죠? 이 전자 있죠? 전자가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골고루 퍼져 있어가지고 실제 모양은 결합 길이가 다 똑같아요. 그죠? 실제 모양은 결합 길이가 다 똑같은데 그 실제 모양을 구조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모양을 구조식으로 표현한다. 이걸 공명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모양은요, 이 결합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그 실제 모양을 구조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모양을 구조식으로 표현한다. 공명구조를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질산이온의 공명구조는 몇 개입니까? 3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모양을 구조식으로 표현한다. 이거를 공명구조를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요, 공명구조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안정한 루이스 구조에서 형식 전환은 얼마가 나올까요? 이게 가장 안정한 루이스 구조식이 되겠죠. 그러면 형식 전화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형식 전화가 자신의 최외곽 전자수 빼기 결합선의 수 빼기 비공유 전자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자신의 최외곽 전자수 빼기 결합선의 수 빼기 비공유 전자수, 얘가 0이 나오겠죠. 얘는요, 자신의 최외곽 전자수 빼기 얼마입니까? 결합선의 수 빼기 비공유 전자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요, 자신의 최외곽 전자수 15종이 되겠죠. 빼기 결합선의 수 빼기 비공유 전자는 없습니다. 플러스 1. 이게 형식 전화가 되겠죠. 형식 전화 규칙이 있잖아요. 중성화물에서는 각 원자의 형식 전화가 각각 0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이온성 화물에서는요, 각 원자의 형식 전화의 합이 전체 전화가 나와야 되고요. 이게 지금 전체 전화 나왔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형식 전화가 무조건 마이너스 1, 제로, 플러스 1로 끝이 나야 돼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가장 안정한 구조. 그래서 이온성 화물에서 각 원자의 형식 전화의 합은 전체 전화가 나온다. 맞죠? 그래서 질소의 형식 전화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현재 뭐가 되는 겁니까? 결합 길이는 다 똑같다 그랬죠? 실제 모양을 구조식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세 개 공명 구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결합 길이는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혼성 오비탈 문제 뭡니까? 이거 이렇게 풀라 그랬죠? 혼성 오비탈, SN 넘버 이렇게 풀라 그랬죠? 뭡니까? 중심 원자가 비공유 전자 포함해서 몇 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게 혼성 오비탈이잖아요. 중심 원자가 비공유 전자 포함해서 몇 개 방향으로, 얘는 중심 원자가 비공유 전자는 없어요. 그러면 중심 원자가 비공유 전자 포함해서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sp2 혼성 오비탈. 맞죠? 그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됐습니까? 1번, 2번, 4번 다 맞네요. 그 다음에 형식 전화는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14번은 정답은 2번이 나오는 겁니다. 15번은요, 빨리 해야죠. 이 문제 틀리면, 글쎄요, 당락. 그쵸? 이거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거든. 그쵸? 그래서 다 틀려도 안 되거니와 빨리 풀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18쪽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헬륨2, 네온2 이런 건 없어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결합 차수가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세요. 지금 질소가 삼중결합이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질소가 지금 현재 뭐냐면 질소는요, 질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게 질소 분자예요. 근데 결합할 때는 최외곽 전자가 결합을 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얘는 15족이니까 최각 전자가 5개, 최각 전자가 5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들이 결합을 하는 거니까 결국 전자 10개일 때가 3차 결합이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전자 10개일 때가 3차 결합이 되는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지금 현재 5개예요. 산소는 6개입니다. 11개인데 전자 지금 1개 잃었죠. 그럼 얘도 지금 전자가 10개니까 얘 3차 결합이 나와야죠. 그 다음에 얘는요, 14족이니까 4입니다. 15족이니까 5예요. 군데 전자 1개 얻었으면 얘도 전자 10개니까 이것도 3차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럼 바로 찍어야죠. 3번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3번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확인 사살까지 조금 하고 싶다. 그죠? 요거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빨리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리는 거 그렇게 몇 초 안 걸려. 이렇게 해가지고 시그마 스타 ES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있잖아요. 결합 차수가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해가지고 4개, 이게 4개, 보기 4개 나와 있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시그마 EP가 되는 거고요. 얘가 파이 EP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얘가요, 파이 스타 EP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스타 EP가 되겠죠. 채워볼게요. 얘는 16족입니다. 16족이니까 최각 전자가 지금 현재 몇 개? 6개가 되겠죠. 6개가 2개 결합을 합니다. 12개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전자 1개 잃었으니까 얘는 몇 개입니까? 11개가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럼 11개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합성 전자수에서 반결합성 전자수를 빼줍니다. 결합성 전자수에서 반결합성 전자수를 빼면 얼마가 나올까요? 2.5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O2 플러스는 2.5초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눈에 익는 거는 조금 이제 익혀두는 게 좋겠죠? 몇 차다. 보는 순간 몇 차다. 되겠습니까? 좀 익혀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은요. 하나, 둘, 세 개.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어, 16번을 한번 써볼게요. 코발트.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한 곱이 넘겼죠? 이게 하여튼 최대로 복귀시킨다고 노력을 했어요. 그죠? 뭐 약간 이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AgNO3를 가 있을 때 침전물이 가장 많이 생기는 거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어야죠. AgNO3가 나와 있고 얘 지금 Cl이 지금 보이죠? 그럼 뭡니까? Ag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진다? AgCl 앙금이 만들어진다. 얘가 지금 누가 제일 많이 생기는가? 얘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밖에 나와 있으니까 얘가 지금 현재 뭡니까? 얘들은 차기온이에요. 요 전체가 차기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차기온이죠. 얘가 지금 차기온, 그죠? 차기온을 포함하고 있는 이 화합물을 배위화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얘가 차기온이고요. 요 차기온을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을 배위화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 자체는 이온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3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 3개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2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얘는요 플러스가 됐으니까 얘는 3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대괄호 속에 있는 건 이온화가 안 되니까 이온화가 되는 건 얘가 되겠죠. 그럼 뭡니까? 이 중에서 Cl-가 제일 많은 애가 AgCl을 제일 많이 생성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죠? 이 중에서 Cl-가 제일 많은 애가 AgCl을 제일 많이 생성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가 뭐가 나오는 겁니까? AgCl이 3개 나오는 거고요. AgCl이 2개가 나오는 거고요. AgCl이 1개가 나오는 거고요. 얘는 AgCl이 없습니다. 침전물이 제일 많이 생기는 거 몇 번입니까? 1번 나오겠죠. 그죠? 요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요걸 빨리 캐치를 해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아시겠죠? 17번입니다. 분자 모양이 같은 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화합물을 보는 순간 빨리빨리 떠올라줘야 됩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씩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CO2가 뭡니까? 직선형이죠.
그 다음 SO2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구분형입니다. 그 다음 SO3는요, 그죠? 옥텟 규칙을 벗어나는 삼각형 구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NF3는 뭡니까? 여러분들 1쪽과 17쪽은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NH3, NF3, NCl3 전부 다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포함되어 있는 삼각뿔형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NH3, PCl3 다 똑같습니다. 그죠? 뭐가 되는 겁니까? 1쪽과 17쪽은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죠? NF3나 NH3나, 그죠? 무슨 말입니까? 15족 하나에 17족 3개, 15족 하나에 1족 3개, 15족 하나에 17족 3개, 다 똑같은 거죠. 얘들 다 똑같은 삼각뿔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 하나만 제대로 그리면 얘들은 그냥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 수업 시간에 그렇게 연습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그리면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같은 모양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죠? 그 다음에 ClF3가 되겠죠? ClF3 얘는 뭡니까? 구분 T자형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17쪽 하나에 17쪽 3개니까 17쪽 하나에 17쪽 3개, 얘도 구분 T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만 제대로 그리면 얘는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3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4번도 한번 해볼게요. 4번은 뭐가 되는 겁니까? CO2가 또 나왔네요. CO2는 직선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XeF2가 되는 겁니다. 얘 뭐가 되는 겁니까? 얘도 직선형이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모양. 누굽니까? 4번이 되겠죠. 그렇죠? CO2하고 XeF2 얘가 직선형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18번이죠? 이온결합 물질이 아닌 거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보는 즉시 이런 문제는 1분 이상, 1분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20초 만에 바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온결합 물질이죠? Mg2 플러스 O2 마이너스 이온결합 물질이죠? NH4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것도 연습했었죠? 그죠? 그래서 NH4 플러스는 배위결합하고 있다. 그죠? NH4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온결합 물질 맞습니다. 얘는 삼각형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나오는 거예요. BF3가 되겠습니다. 19번, 20번은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A가 리튬이고요. B가 베릴륨이에요. C가 탄소고요. 그 다음 D는 질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주기적 성질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2주기예요. 전부 다 2주기니까 같은 주기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그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해야 되니까 이거는 틀린 거죠. 그 다음 3번 틀렸습니다. 전자 친화도는 뭡니까? 전자, 아까 했었죠. 전자 얻어서 음이온 되기 위해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전자 친화도입니다. 그 다음 전자 친화도가 크다는 것은 음이온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자를 잘 얻어서 음이온이 잘 됩니다. 그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자 얻어서 음이온이 잘 돼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뭡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얻어서 음이온이 잘 되는 거죠. 전자 친화도가 커지는 거죠. 그죠? 전자 친화도가 크다는 얘기는 음이온 되기 쉽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그죠? 뭡니까? 전자 얻어서 음이온 되기가 쉽습니다. 그죠? 음이온 되기 쉽다. 전자 친화도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친화도는 커지는 거고.
틀렸죠? 전기 음성도 마찬가지. 공유결합을 했을 때 누가 전자쌍을 잘 잡아당기는가? 결국은요, 예외가 있긴 하지만 전자쌍을 당기는 건 누가 오른쪽 위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쌍을 잘 당기고 전자를 잘 당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하고 전자 친화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2, 3, 4는 다 틀렸죠? 반지름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반지름은요, 얘들 전부 다 같은 주기죠?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가면, 그죠? 뭐가 됩니까? 반지름은 증가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은 증가한다. 그러면 리튬, 베릴륨, 탄소, 질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1로 갈수록 반지름이 증가하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지름은 작아지는 거죠. 1번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원자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번에는 정답이 1번 나오는 겁니다. 됐죠? 20번입니다. 20번은요, 브로민이에요. 브로민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브로민 35가 되고요, 81이 되고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 어떻게 나올까요? 음이온이잖아요, 일단. 뭡니까? 원자 번호 35, 양성자 35, 전자가 35개예요. 거기서 전자 1개 얻은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양성자 수가 몇 개입니까? 35개가 나오겠죠. 중성자 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전자 수가 되는 거니까. 그죠? 중성자 수는 몇 개가 되는 겁니까? 46개가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전자 수는 뭡니까? 35개에서 전자 1개 얻었으니까 전자 수는 36개가 맞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정답은 4번 나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어때요? 저도 이제 경상북도 시험하고 이번에 경기도 시험 둘 다 한번 직접 들어가서 한번 봤거든요. 한번 가 보니까 경상북도보다는 경기도가 더 어려웠어요. 예, 그건 이제 난이도가 더 높았구나.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겠구나. 이걸 이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경기도 본 사람들은 꼭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준비를 좀 늦게 해서, 그죠? 이제 경기도 시험은 한번 받고 경험 삼아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년에 한번 정식으로 도전해 보겠다 이런 학생들은 이번에 아주 정말 좋은 경험이 됐을 거예요. 이 정도 문제가 나오는구나, 여기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앞으로 좀 꾸준하게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앞으로 많이 풀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들,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